노년의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은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자씨 명품 인생 TV입니다. 국내에도 5070 세대들의 이성 교제를 위한 데이팅 앱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 중의 하나겠지요. 미국에는 시니어들의 재혼과 재활을 돕는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한 커뮤니티에 노년의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고, 시민들의 솔직한 의견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사람의 의견을 가져와 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명품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55세 여성 린다 톰슨입니다. 주제는 감정적 치유와 신중한 선택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49살에 이혼했고 오랫동안 재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기 LA에서는 사람들이 커리어나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재혼 전에 감정적으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가와 상담을 통해 제 자신을 찾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죠. 재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감정적인 치유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에서도 그 상처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결국 관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나이에 재혼을 하려면 정말 신중하게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거든요. 재정 계획, 은퇴 계획 그리고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첫 결혼 때는 그냥 흐름에 따라 살아갔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파트너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들은 좀 더 비전통적인 관계에도 개방적인 편이지만 저는 좀 더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지금의 배우자와는 여행을 좋아하고 서로의 성장에 대한 열정이 같아서 잘 맞습니다. LA에서 배운 점은 혼자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더 풍요롭게 해줄 파트너를 원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노년의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젊었을 때는 사랑과 파트너십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혼을 겪고 나면 진정한 동반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건 단순한 사랑 그 이상의 문제예요. 당신의 인생 여정을 이해하고 당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이런 관계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 수 있어요. 50대가 넘어서면 이제는 환상을 쫓지 않아요. 서로 존중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이죠. 나에게는 감정적, 신체적, 그리고 영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나이 들어 파트너를 찾는 것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죠. 저는 다시 결혼한 후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더 깊고 여유 있게 다가옴을 느껴요. 함께 큰 결정을 내릴 때도 더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어지는 두 번째 사람은 60세 남성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주제는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댈러스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여기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제 첫 번째 결혼은 약 12년 전에 끝났는데 솔직히 재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생각나게 되었죠. 문제는 우리 둘 사이가 아니라 제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했어요. 그들은 이제 다 성인이 되었는데 제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리 반기지는 않았어요. 제 아들이 아빠, 정말 이게 맞나요? 엄마를 대체하려는 건 아니죠? 라고 묻더군요. 대체한다 라고 표현하는 그 질문이 저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앉아서 재혼이 어떤 물건을 교환하듯이 단순히 누군가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아빠의 삶을 함께할 친구이자 동반자를 찾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어요. 텍사스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50대나 60대에 재혼을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과거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먼저 누님에게 재혼을 상담했을 때 누님은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 저 역시 스스로에게도 물어본 결과입니다. 이혼 후에는 누군가와 다시 결혼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나서 나이가 들어도 동반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지금은 재혼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성장해 독립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재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 가치가 중요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재혼 상담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들과 소통하고 여전히 그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임을 보여주는 것이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 경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동반자가 있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몇이든지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동반자가 있으면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지니까요. 저희 아내와 저는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처럼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시기에는 서로 의지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때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후반부에 동반자를 찾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사람은 52세 여성 마사그린입니다. 주제는 재혼 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죠. 이혼하더라도 몇 년 동안은 직장일과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한 것이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어쩌면 만남 자체를 피할 겨를도 없이 그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우리는 2년간 교제한 후 결혼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뉴욕은 실제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예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속도가 빠르죠. 하지만 재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대의 재혼은 단순히 사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혼 전에 지금의 남편과 빚 문제, 자산, 미래에 대비한 재산 관리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했어요. 우리 둘 다 각자의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들을 팔 것인지 아니면 하나를 임대 줄 것인지 결정해야 했죠. 이런 대화를 건너뛰면 돈 문제가 곧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건강 문제예요. 이 나이에는 건강 문제가 돈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누군가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지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 계획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돈 문제는 로맨틱한 주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대화입니다. 뉴욕처럼 바쁜 도시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사항들을 무시하고 관계를 시작하기 쉽죠. 하지만 재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천천히 모든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모든 것을 먼저 체크하지 않았더라면 전 재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노년에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은 정말 가치 있어요. 젊었을 때와는 달라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미 경험했고 이제는 사랑에 대해 더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죠. 우리는 서로를 더 참을성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사랑을 확인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후반부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네 번째 사람은 58세 남성 로버트 윌슨입니다. 주제는 두 번째 기회를 통한 행복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덴버에서 살면서 느낀 점은 사람들은 여유롭지만 동시에 자기 개발에 열정적이란 점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45살 때 끝났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로키 산맥을 하이킹하면서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았죠. 다시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캠핑 여행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외 활동에 대한 취미 생활을 공유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됐어요. 나이 들어 재혼을 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되고 누군가에게 가식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나이에 재혼이 특별한 것 같고 더 진실해요. 이미 인생을 살 만큼 살아왔고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죠. 처음에는 재혼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이혼 후에는 혼자 있는 것에 완전히 만족했거든요.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고 더 이상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나니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원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불청객이랍니다. 50대 이후에 재혼을 하면 인생의 작은 것들까지 간직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해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이킹을 가고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건강 문제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격려받고 싶은 거죠. 덴버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최대한 즐기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되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동반자를 찾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재혼, 즉 두 번째의 결혼 기회는 정말 현실적이에요.
기대도 적고 단순한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되죠. 파트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콜로라도주 덴버는 이런 새로운 출발을 위한 완벽한 장소예요. 사람들이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삽니다. 재혼은 저에게 분명히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첫 번째 결혼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기대가 적은 만큼 더 작고 소소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와 모닥불 옆에서 조용한 저녁을 보내거나 주말에 산을 하이킹하는 것처럼요. 재혼은 저에게 새로운 행복을 찾을 기회를 주었고 정말 감사해요. 끝으로 다섯 번째 사람은 53세 여성 수잔 밀러입니다. 주제는 상시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남편을 암으로 잃었을 때 더 이상 결혼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사랑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했답니다. 시카고의 겨울은 특히 외롭게 느껴졌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니 이 도시의 추위가 더 외로움을 증폭시켰어요. 그 후로 몇 년간은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며 살았어요. 재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현재 남편을 만난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사랑을 찾으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 문득 나타난 그를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병으로 떠난 후 재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고인이 된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남편과 함께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과는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고 그는 저의 슬픔을 이해해 주었어요. 제가 지금의 남편과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기로 한 약속 덕분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제 첫 남편을 잃은 후의 슬픔과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제가 고인의 기억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고 현재 남편에게도 그 점을 분명히 했죠. 다행히도 그는 저의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전 남편과의 추억 중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남편은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저에게 그를 잃은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한다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저의 슬픔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제가 과거의 기억을 계속해서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격려해줬고 그것이 우리 둘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시카고는 이제 저에게 특히 정신적인 안정과 원기 회복의 도시입니다. 제 인생의 여정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세웠고 재혼은 그 과정의 한 부분이었어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속도에 맞춰서 하라는 말도 꼭 덧붙일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다섯 명의 답변을 통해 노년의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적 치유, 재혼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 등 다양한 이유로 그들은 인생의 후반부의 동반자를 찾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자씨 명품 인생에서는 시니어 세대들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후원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